자, 오늘의 주제는요. 가성비 좋은 질병 후유장애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가성비 좋은 보험 찾으시는 분들 집중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훈수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맞아요. 가성비라는 글자를 너무나 또 그렇죠.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가성비가 얼마나 좋길래 다들 좋다 질병 후유장애 강조를 하시는 건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질병 후유장애가 어떤 건지 그 뜻부터 좀 알아볼까요? 일단 뜻부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질병 자체 담보 자체가 굉장히 네. 비싸요. 비싸요. 암보다 더 비싸요. 좋은 만큼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맞아요. 네. 그래갖고 오늘은 좀 가성비 좋게 그러한 생명보험사 상품인데 거기에서 질병 후유장애라는 담보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설명해드리고 왜 중요한가,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란 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질병 후유장애란 어떤 거냐면은 질병으로 또 이제 뭐 상해 후유 장애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신체적 장애가 영구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상태적으로 이제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겠죠.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를 후유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질병이든 상해든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좀 많이 꺼려해요. 굉장히 손해율이 높거든요. 아, 그만큼 보험사의 예. 입장에선 이걸 다 챙겨주면은 맞아요. 수익이 안 나고 오히려 적자가 날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실비보다 좀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손해율이 일단 80%가 넘어간다고 이제 나와서 네. 소비자에게 그만큼 소비자에겐 굉장히 유리한 보험 담보겠죠. 게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대 진단, 즉 암이나 뇌 또는 심장 같은 이런 거 치료 후에도 그대로 이제 완치가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은 그걸로 인한 후유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70%, 75%그 정도 이상의 질병 후유장애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대비를 하고 또한 당뇨나 이런 오는 화병증이나 그리고 우리가 치매도 준비하죠. 치매도 여기 질병 후유장애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대비하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제가 추천을 좀 드리려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몸에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걸 가져가는 상태를 질병 예. 후유장애라고 하는 맞아요. 것 같은데 이게 뭐 선천적인 거랑 후천적인 거랑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일단적으로 우리가 태아보험을 드는 이유가 선천적 질병이나 아니면 뭔가 병을 갖고 태어났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일단 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태아보험 들 때 질병 후유장애를 꼭 웬만하면 넣어줘요. 왜냐하면 태아 자체가 일단은 담보로서는 효력을 발휘하진 않지만은 태어나고서부터 어린이 보험으로 이용하기엔 굉장히 좀 저렴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질병 후유 자체가 그렇게 뭐 싸지는 않지만은 비싼 보험료는 태어나고 나서 별 이상이 없으면은 네. 삭제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넣어드려요. 우리가 딱 백분율로 봤을 때 선천적인 발병보다는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서구적인 문화, 식습관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발생해서 후천적인 발병이 50% 이상이 높아요. 그래서 기타나 뭐 5.1%지만은 선천적 질환은 4.9%밖에 안 되고 그 밖에 사고가 34% 정도 되죠. 그래서 질병 후유 장애보다는 상해 후유 장애가 담보 자체가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후천적인 질환을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른 3대 진단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질병 후유 장애도 원인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리드가 생기실 거예요. 그러네요.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특별히 비싸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받을 일이 흔하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주변에서 어떤 거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대충은 좀 아실 거예요. 뭐 인공관절 한쪽이 좀 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든가. 많이 하시죠.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한쪽당 이제 30%씩. 네. 예, 그렇게 질병 후유 장애가 났고요. 치매는 잘 아시는 치매. 네. 이제 시대할 척도 2단계부터 이제 20%, 3단계는 2단계는 40%, 3단계는 뭐 60% 이런 식으로 치매보험처럼 가고요. 그냥 예, 받을 맞아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이제 진단서를 청구를 하면은 네. 저희가 후유 장애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시대할 척도만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디스크. 디스크는 뭐 선천적인 질병이 많겠죠. 질병 후유 장애도 있고 뭐 사고가 나서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상해 기여도를 따져서 상해도 받을 수 있고 질병도 같이 받을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위나 난소, 대장 같은 경우도 20%에서 많게는 75%. 이 정도는 아마 웬만한 시청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질병 후유 장애들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 결손 같은 거. 치아도 이제 3개, 뭐 5개 이제 결손이 되잖아요. 그걸로 네. 인해서 5%에서 많게는 20%까지. 또 하나 청력 장애. 한쪽 기당 청력에서 장애가 좀 있으면 이제 장애 등급을 받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많게는 80%까지 또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또 와. 하나는 루마티스 관절염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이런 건 심한 정도는 이제 의사의 소견으로 질병 후유 장애라는 걸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5%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신장 질환으로 인해서 혈액 투석을 해야 되거나 예. 그랬을 경우에는 많게는 75%까지 질병 후유 장애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뭐 치아도 그렇고 인공 관절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뭐 재수가 없어서 걸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네, 맞아요. 나이를 먹으신 분들이 예. 다 흔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상태가 뭐 치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아프면은 더 악화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더 악화되면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챙겨줘요? 일단 후유 장애라는 거는 질병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상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될 거예요. 아마. 네. 최종으로 높은 지급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디스크를 좀 설명해 볼게요. 디스크가 사고가 나서 디스크가 왔던 아니면은 질병으로 퇴행성 디스크가 왔던 어쨌든 디스크로 인해서 처음에는 뭐 진단을 내리겠죠. 수술을 안 해도 요즘은 디스크 후유 장애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은 거기에서 뭐 5%를 받았다. 근데 그걸로 좀 더 악화돼서 다음에는 10%가 나왔다. 그러면은 네. 최종적으로 높은 거를 또 합산해서 받기 때문에 이거 좋네요. 계속 반복해서 그 동일한 부위가 아니라 다른 부위도 연속적으로 받고 그 한도는 계속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고 거기서도 좀 높은 퍼센테이지의 질병 후유 장애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비싼 값을 하네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부위별로도 각각 받는데 예. 그 부위가 더 심각해지면은 그 심각해진 거에 맞아요. 대해서도 또 보장을 예, 예.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땐 거의 다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은 진단비를 잘 알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한 번만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교를 많이 하시겠네요, 이거랑. 일단 진단금 자체하고 질병 후유 자체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네. 일단은 지급 횟수부터가 진단금을 한 번 걸렸다고 해서 그렇죠. 또 걸렸다고 해서 주진 않죠. 안 주잖아요. 물론 뭐 암이라고 하면은 재진단암 진단비나 계속 주는 암보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담보들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진단비 같은 경우는 1회 지급하고 그 담보 자체가 삭제가 됩니다. 예. 사라지는데 질병 후유 장애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합산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 굉장히 좀 괜찮은 담보죠. 또한 보장 범위 또한 뭐 진단비는 딱 그 특정 부위만 암이면 암, 뇌면 뇌, 심장이면 심장, 뭐 다른 부위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각각 부위만은 결정을 하지만은 질병 후유 장애 같은 경우는 우리 신체 모든 장기나 부위에 있어서 장애 등급이 장애율이 나오면은 어떻게든 다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뭐 어떤 담보를 통틀어서 제일 보장 범위가 넓은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은요, 뭐 몇 퍼센트 여기에 해당하면 뭐 30%다, 10%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잘 모르겠어가지고 금액으로 맞아요. 돈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얼만큼 어떤 상황일 때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보장 금액부터 좀 가정을 하에 3천만 원 정도 가입을 했다고 이제 네. 칭하고 가입 금액에 대해서 곱하기 그 지급률이래 그 병원에서 이제 네. 진단을 받은 퍼센테이지 장애가 몇 프로다 이런 거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급률을 곱하게 되면은 보장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 금액을 한번 보시면은 3천만 원 가시 아까 말씀드린 인공관절 하나를 관절 수술을 해갖고 예. 그에 대한 질병 후유 장애가 30% 정도 지급률이 나왔다. 그러면은 3천만 원 곱하기 30%. 그러면 9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900만 원 받고 그 이거 다음에 또 담보는 안 받고요. 없어지죠. 네. 그리고 한쪽 눈에 인공관절을 여졌지만은 뭐 다른 한쪽 부위도 또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면 또 30%가 또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예시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봤지만 이런 계산으로 중복 반복이 또 된다는 거 예, 체크해 맞아요.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부위도 얼마나 그렇죠. 받을 수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일단 제가 뭐 표를 한 장 만들었는데 좀 네. 보시기 쉽게 뭐 여러 가지 신체 부위에 장애율이 있지만은 가입 금액을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가정했을 때 뭐 치아 연구 결손 관절염 5개 이상 했을 때는 5%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535 해갖고 150만 원 정도. 치아야 당연히 요즘 임플란트 잘 듣고 만약에 치아보험이 가입되셨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지만은 질병 후유 장애 갖고 계시면은 결손이 5개 이상이다 하면은 5%부터 또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는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정 시력이 0.02% 이하면은 또 35%까지 나와요. 그럼 여기서 3천만 원 곱하면 1,050만 원 정도. 그리고 한쪽 무릎 아까 말씀드린 인공관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위나 대장, 췌장 전철체 시 50% 정도.
휴유 장애율이 많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치매 보험 같은 거 그런 것도 치매에서 치대할 척도 3점 이상일 때 그러면 중증에 해당되죠. 물론 치매 보험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중증일 때 진단금이 약 2천만 원 정도가 나가실 거예요. 네. 그런 정도 나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시대할 척도 3이면은 60%의 휴유장애도 있으니까 제가 가입 금액을 3천만 원으로 했지만은 더 예전 걸 같은 경우는 더 많게 가입하신 분들은 곱하기 60%를 하시면은 지금 3천만 원에 1,800만 원이지만은 1억 갖고 계시면은 6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계속 받는다고 해서 한 몇백만 원 받을라나 했는데 몇 그쵸. 천만 원도 그렇게. 받을 수가 물론 있습니다. 안 받으시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후유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좋다 보니까 비싸다고 하셔서 네. 오늘 한번 두 가지 증권을 비교해 주실 텐데 보험료 좀 맞아요. 볼까요? 기존에 이제 손해보험사에 나와 있는 질병 휴유장애 담보만 네. 이 담보만 보험료를 좀 비교를 해왔어요. 그래서 손해보험사에서는 20년 납 보통 기준으로 하고 100세 만기로 하면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그런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네. 일단 20년 납 90세 만기인 손해보험사 상품을 A사 걸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남성하고 여성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40세는 36,000원에서 여성은 28,000원 정도. 그리고 50세는 3만 원에서 여성은 47,000원 정도. 그리고 남성 같은 60세는 이제부터 좀 비싸지죠. 55,000원. 그러네요. 여성 같은 경우는 64,000원. 네. 이거는 철저하게 질병 휴유장애 담보만 갖고 얘기는 한 겁니다. 상품 자체에 이 정도의 보험료가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비사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거 저렴한 가성비 보험으로는 40세, 50세, 60세로 봤을 때 3만 원이 안 넘죠. 이제 3만 원 이상이 안 되죠. 40대 기준으로 예. 만 원대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담보 자체만이지만 좋습니다. 게다가 위에 보시면 비사에는 20년 납 종신이에요. 아, 그럼 종신이라는 말은 가입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받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오, 너무 그렇기 신기한데요.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품 자체가 괜찮다고 해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A사 걸로는 20년 납 90세 만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질병휴유장애 담보만을 선택을 했지만은 질병휴유장애 담보만은 들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기본 보험료가 좀 들어가겠죠. 뭐 상해 사망이라든가 뭐 상해 휴유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포함시키면은 10,000원에서 한 13,000원 많게는 나이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거기다 좀 추가를 하셔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사치, 종신은 같은 경우는 첫째적으로 주계약 자체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들어가요.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최저로 해서 400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를 하시면 마찬가지로 A사와 B사하고 보험료에서 추가되는 비용을 기껏해 몇천 원부터 뭐 나이별로 다르겠지만은 15,000원 이상을 좀 플러스 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만기로 봐도 예. 보험료로 봐도 정답은 사실 맞아요. 나왔잖아요. 예, 맞아요. 오늘 질병후유장애 가성비 플랜 예. B 플랜이잖아요. 맞아요. 최종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질병유해 장애 같은 경우는 진단금 같이 일회성이 아니고 보상을 계속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첫째적으로 똑같은 약관도 똑같고 같은 담보고 같은 보장 금액이라고 하면 좀 더 가성비 좋은 쪽으로 가는 비사를 전 추천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종신토록 할 수만 있지 않고 90세 만기로 정할 수도 있고 납입 기간도 30세 만기까지 할 수 있으니까는 잘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 해야겠는데 이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왜 이렇게 싸냐? 그러면 뭔가 기존 거하고 다르지 않냐? 그러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약관이랑 다 비교해 봤거든요. 예. 진짜 똑같습니다. 단지 왜 이렇게 잘하면 여기에서 이 상품 회사에서 이 상품을 내놓을 때 아직까지 손해율이 측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게 손해율이 8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게 측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것도 며칠, 몇 달 있으면은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갈 거니까는 만약에 지금 필요로 하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